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9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A매치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요르단과 경기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야 돼야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토트넘이 갈매기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다가 3대2로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식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관련 소식 1티어라고 자칭하고 있는 제자르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는 매 경기 선발로 나오고 있는 우도기와 포로라는 엔제 감독의 양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양아들 2명을 저격하는 소식과, 그리고 엔제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융통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전 공격수 출신 레전드가 엔제 감독을 비난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어그로꾼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손흥민 선수를 저격했다는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충격적인 통계자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유튜브 구독자들은 그 채널에 10%에서 30% 정도 모든 알람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8.5%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영상을 하루에 10개 정도 만들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람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어떤 소식들인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제프 스텔링이라는 전문가가 엔제 감독과 토트넘의 두 선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토트넘 선수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 토트넘 감독은 주말에 팀의 성적을 고려했을 때 이제 휴식이 왔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후반전에 다시 무너지며 다시 한번 추악한 경기력을 과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뒤에 토트넘이 5연승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었고, 토트넘은 모든 대회에서 6연승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수비가 상대팀의 공격을 받으면서 끔찍하게 붕괴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다. 맞다.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을 강력하게 시작했다. 뛰어난 공격수들이 있고 어떤 팀을 상대로도 재미있게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 브라이튼이었다. 하지만 파비안 허슬러가 이끄는 팀은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토트넘은 후반전에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제프 스텔링은 브라이튼과 같은 팀에게 지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고의 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제프 스텔링이라는 전문가가 갈매기 군단에게 패배한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갈매기는 잘하는 팀이니까요. 계속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토트넘이 패배하는 방식이었는데, 스텔링은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라는 두 선수의 성과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스텔링은 공격적인 측면 풀백 듀오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엔제 감독과 토트넘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우도기와 포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우도기와 포로는 수비에 문제가 있다. 우선 브라이튼에게 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팀인 브라이튼에게 진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스텔링이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풀백 2명에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로와 우도기는 앞으로 나가는 데는 훌륭하지만 수비적으로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스텔링이라는 전문가가 우도기와 포로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는 별로라면서 풀백이 어떻게 보면 수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비수가 맞아요. 근데 수비가 별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루문 코멘트하기를 엔제 감독은 자신의 스쿼드를 잘 사용해야 한다. 유럽에서 팬들은 감독이 바뀌면은 아카데미 선수든지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든지 젊은 스타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엔제 감독이었고 선발로 나왔던 티모 베르너는 파이널 세드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키 무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서 더 많은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스펜스는 이미 토트넘에서 흥미로운 여정을 겪고 있는데 스펜스는 갈매기 원정 경기에서 나왔어야 했다. 우도기가 아직 젊고 여전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끔 선발에서 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포로는 항상 수비에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비는 포로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면서 엔제 감독의 스쿼드에는 마이키 무어라던가 스펜스가 있는데 두 선수를 엔제 감독이 기용해야 한다고 선수 기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엔제 감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포로와 우도기의 폼이 좋지 않더라도 계속 그들을 선발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포로와 우도기가 좋지 못하면서 비난을 받은 상황인데 엔제 감독이 이 비난을 받아들여서 선발을 바꿀지 자신의 축구 철학을 고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도 엔제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전 공격수 출신 레전드 저메인 데포가 엔제 감독을 비난했는데 뭐라고 비난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도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저메인 데포는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패배 이후에 토트넘이 피할 수 없는 일을 공유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A매치 휴식 기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팬들을 실망시켰다.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지난 일요일에 갈매기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한동안 엔제 감독의 토트넘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모든 대회에서 지난 5경기를 모두 이긴 토트넘은 좋은 컨디션에 존슨이 6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빠르게 앞서가기 시작했다. 메디슨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리드를 안겼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민테는 후반전 시작 직후 그 차이를 반으로 줄였다. 그런 다음 루터가 경기 시작 10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었고 66분에는 데니 웰백이 헤딩으로 골을 넣으면서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경기 후에 토트넘에 대한 비난이 많았는데 토트넘의 영웅인 저메인 데포는 경기 결과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다. 저메인 데포는 토트넘은 10분 동안 공 뒤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데포는 옵투스 스포츠에서 토트넘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했다. 경기 중에는 전술적으로 그렇게 엄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메인 데포는 엔제 감독이 브라이튼이 공격하고 나설 것을 예상하고 다시 공을 잡고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라고 데포가 엔제 감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 저메인 데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기는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플레이해야지 라고 할 수만 없습니다. 2골을 먼저 넣었으면 그런 환경, 점수 등의 여러가지 상황은 약간 바뀌어야 할 수 있고 항상 똑같이 플레이할 수는 없습니다. 10분 동안 공 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면서 데포는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에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10분, 20분 정도는 공 뒤에 앉아서 수비하면서 상대팀을 지치게 만들고 역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축구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계속 엔제 감독은 공격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름은 약간의 실용주의가 필요합니다. 팬층에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엔제 감독이 경기 내내 버스를 주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엔제 감독은 후반 시작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수비만 하면 되었고, 그렇게 한 후에 세 번째 골을 위해서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토트넘은 흥미로운 축구와 공격 의도를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실제로 상대편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매체에서도 드디어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으면 아르테타처럼 흑마법을 쓰면서 시간을 끌거나 수비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식하게 공격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알고 영국 매체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을 엔제 감독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손흥민 선수를 갑자기 건드리는 정신 나간 전문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고 왜 어떤 미친 소리를 했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토트넘 핫스퍼 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엘리 맥코이스트라는 전문가가 토트넘 스타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번 경기 나오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갑자기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비난한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여름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떠난 이후 토트넘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가 되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이 토트넘 경기장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장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415경기에 출장한 32세의 손흥민이 이미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다소 과소평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영국에서 선수 생활 대부분을 해리 케인의 그늘에서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엔제 감독의 지도하에 토트넘의 주요 스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라는 클럽과 국가를 위해 활약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었다. 엘리 맥코이스트라는 토크 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는 제프 스텔링의 질문을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커리어 전반에 걸쳐서 지금 정점에 있냐고요? 아닙니다. 하면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토트넘 핫스퍼 뉴스라는 사이트는 코멘트하기를,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로 평가받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당연히 월드클래스다. 토트넘에서 9년 동안 활약하는 동안 손흥민은 164골과 8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국제 무대에서 71골을 더 기록했다.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이미 MOM에 선정되었는데 에버턴을 상대로 3번의 슈팅 중에 2번을 성공시키면서 100%의 슈팅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32세의 손흥민은 또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대1로 이긴 경기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고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100%의 슈팅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7개의 키패스를 뿌려주었는데 그 중에 2개는 빅 찬스를 만든 패스였다. 유럽 5대 리그 공격수와 비교했을 때 손흥민은 도움 부분에서 상위 98%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패스 정확도 부분에서 상위 99%에 속해 있었고, 공을 전진하는 부분에서 상위 96%, 성공적인 태클 부분에서 상위 83%에 속해 있다. 수준 높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데 손흥민은 스스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손흥민은 또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는데 21-22 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번째 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되기도 했다. 모든 스탯들이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맥코이스트 같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토트넘 팬들은 그가 클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라면서 맥코이스트 같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까내리는지 모르겠다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토크스포츠는 축구 토크쇼로 매주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는 어그로를 만들어내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맥코이스트는 제가 축구 유튜버 하면서 토크스포츠에서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제서야 어그로 끄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그로꾼이 어그로 잘 끌었는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트넘 핫스포 뉴스라는 사이트가 맥코이스트를 참 교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엔제 감독이 비난을 받았고 우도기 포로도 비난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 아니라는 소식에 토트넘 관련 사이트가 그 전문가를 참 교육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